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유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유일주를 저번에 일주 사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사주 중에 아주 특징 있는 사주 한 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유일주가 간여지동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간지지가 이렇게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생각과 행동이 같다는 거죠. 또는 이제 실행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것도 금으로 강하니까. 금이라는 것은 결단. 한마디로 바로 생각에서 결단하면 바로 행위에 옮긴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신유라는 것은 특히 완전하고 완벽하고 빈틈없고 그러면서 정확하고 꼼꼼한 그런 기운이 신유죠. 메스라 해도 되고 가시라 해도 되고 바늘이라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잘 쓰이면 그야말로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그리고 정확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자상한 기운이 될 것이고, 이것이 잘 못 쓰이면 그야말로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상처를 줄 것입니다. 이 또 유금이라는 것 자체가 절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유금이 도화로 쓰이면 기쁘다, 즐겁다, 술 먹고 즐긴다, 아주 그 소녀와 같은 감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또 물과 합쳐지면 자유규문이 되어가지고 술을 먹고 톡톡한 사고, 말하자면 또라이 짓을 하는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이 유금이라는 것은 익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익었다는 것은 완숙하다, 완숙하게 익어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자로 만들 수 있는, 한마디로 이것이 그 업의 덩어리가 되는 것도 신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종자 덩어리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또 싹이 나겠죠. 여튼 이 신유라는 이 일주가 좋게 쓰이고 나쁘게 쓰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묘월의 신유는 제 성격의 신유입니다. 제 성격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이익을 중시하는 거죠. 결과를 중시하고. 더군다나 이 묘목이라는 것은 이 우죽순같이 자라는 초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묘월에 우죽순으로 자라는 이 편제들, 이 편제는 여기저기 일정한 공간에서 자라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자라는 거죠. 마치 민들레 호시가 바람에 날려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듯이 이 묘목이라는 것은 막 여기저기서 퍼지듯이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신유라는 완벽을 원하는, 또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 무결점에 이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이것을 다 내가 극이라는 것은 제어하고 통제한다, 관리한다. 이것을 다 관리하려고 하는 사주죠. 그런데 이 사주의 특징이 식상이 없단 말입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가정, 노력 이런 거죠. 그러면 뭡니까? 가정 없이 중간 생략하고 바로 내가 거두겠다, 관리하겠다 이거죠. 좋게 말하면 빠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급한 거죠. 가정이 없이 결과를 바로 보려고 하는 행상이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상대를 한다. 그럼 이 남자 사주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를 쓰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접대성 멘트,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멘트를 날려서 그 과정과 노력을 거쳐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야 너 좋아 오늘 자자 하는, 그냥 무대뽀로 그냥 그죠. 가정 생략하고 바로 꺾어버리는, 내가 마음에 들으면 꺾어버리는 그런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겠죠. 그런데 이 사주가 그런 식상이라는 노력 없이 인목묘목이라는 이 친구가 사는 연월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재가 편재 정재가 다양하게 섞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익이 재미있는 것들이 이 재라는 것은 이익도 되고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도 되고 무대도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도 되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인묘진을 짜면서 많이 있죠. 좋게 말하면 내가 이것도 다스리고 저것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 뭐 옛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여러 집 살림한다, 그죠? 이 묘목과 같이 편재적 기운을 가진 토끼 같은 그런 첩가, 애인가, 그리고 이 인목 같은 이 약간 호랑이 같지만은 정도를 잘 지키는 그러한 알뜰한 그러한 아내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행상이다. 거기에 이 묘목이라는 이런 아리따운 이런 애인 같은 여자는 묘충 강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여기 인목이라는 호랑이 같은 부인은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인유 원진으로서 처음에는 되게 아주 좋아하다가 점점 미워져 갖고 거리를 두게 되는, 그죠? 그러면서 좀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러한 행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사업이라면 묘목과 같은 그러한 어떤 편재적 모습으로서 여기저기 내가, 묘목은 바람이지 않습니까? 바람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모습이고, 가정을 생략하니까 도박성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한 번에 뭔가 뻥튀기해서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거고, 또 저 멀리는 인목이라는 정제성으로, 그죠? 꾸준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특히 내 이 식신을 내 이 비견을 이용해 갖고 내 아래 사람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인중의 병화라는 간과 합을 해서, 그죠? 대리점 형식이라든지, 그죠? 또는 간청과 연계해 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간청과 연계해서 고정적 수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사람이 관리하는 재성들은 목에 해당된다. 목은 새로운 거, 자라는 거, 생동감이 있는 거, 그죠? 목이라는 것이 꿈틀꿈틀한 것.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편재이면서 이렇게 재성이 혼잡한데, 이 목이 그 재성에 해당되는 기운이 오행이 목인 경우에는 대개는 우리가 남자가 내 여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흥미가 탁 떨어지는 케이스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가 끊임없이 새롭고 신선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하면 그런 것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많죠.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3번 하게 되는, 그죠? 그 외에도 숱한 여자들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 묘가 인오술이라는 삼합운동에서 이 묘가 지살 다음에 글자니까 도화가 되죠. 편재 플러스 도하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바람둥이 형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가지는 이런 재생살의 모습. 재생살은 뭡니까? 처음에 여성을 사귈 때는 좋은데 여성을 사귀면 사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담감이 나를 압박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식신재살하는 식상의 기운이 있거나 살인상생시키는 인성의 기운이 있으면 그 부담감을 내가 이겨내거나 그걸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그 짐을 질 건데,
이분이 식상도 없고 인성도 없어. 해결할 마음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마음도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생살이 되니까 이 살은 나를 공격하니까 아프죠. 더군다나 이 정화가 신금을 뜨겁게 거슬리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진한 연애를 했다가 또 흥미가 떨어지면 또 그것을 옮기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묘목이라는 도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유금도 신금 일주로 치자면 이 또 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화와 도화가 서로 충을 하는 이 도화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변화가 있게 되는 형상이죠. 거기에 이 사람이 임목이라는 초년 환경이 재성이라는 것에 태지가 되고 또 월의 환경에 재의 절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재의 절태가 되는 거죠. 재의 태지가 된다는 것은 재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재의 절제가 된다는 것은 돈만 보면 여자만 보면 그야말로 정신을 놓아버린다. 또는 우리가 그 절제를 돌변살이라고 보죠. 돌변해버린다는 거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재생살까지 들어와 보니까 이 신유라는, 원래 우리 신유가 간여지동에 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고 그 실행력이 강하고 그러면서 아주 굳건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금이 천인살이라 해가지고 칼같이 자르는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 이 사주가 이 재생살이 문제죠. 재생살이 들어서 압박이 딱 들어오면 이 천인살이 발동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을 쳐버리는,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식상과 인성이 없으면 이것을 내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45세 운부터 이 상간 기운이 들어와서 상간 합살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 내가 노력으로서 또는 뭡니까? 이 상간이라는 것은 내가 인경변으로서, 내가 이 영업으로서 또는 그 외교로서, 그죠? 이 관을 합해서 합살하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목입니다. 목이 또 수생목생하로 상간생재 재생사를 다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 신유라는 간여지동에 이렇게 섬세하고 꼼꼼하고 아름다운 기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나친 재간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능력에 비해서 지나친 재의 욕심과 살의 간의 욕심, 이래 되면 폼생폼사가 되죠. 재생살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1,500만 원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재생살이 되니까 더 내가 힘들죠. 그러면 또 이 절지 기운에 의해 가지고 또 천인살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싹 도망을 가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이 도화의 마음은, 도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도화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도는 잘하는데 그것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기운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이 묘목이나 유금이 전부 도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끈기성이나 이런 것이 이제 좀 약하죠. 더군다나 재성이 혼자 방송 뭡니까? 이것저것이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더군다나 그 재가 목이니까 뭐예요? 더욱더 변화가 많고 새로운 거죠. 그러한 모습 때문에 결혼 생활도 여러분하고 생활이 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여자 저 여자를 거쳐가기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식 자리에 가보라는 이 오화, 나를 힘들게 압박하는 관이 딱 있지 않습니까? 남자 사주의 간이 자식인데 더군다나 이 오화의 왕지의 근록의 간이 내 자식궁에 앉아서 내 일지를 재생살로 압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이 또 나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오게 되고 그 자식으로부터 또 이 천인살이 발동하면서 또 인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하고 떨어지게 되는 자식하고 연락을 끊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신유라는 것이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는 생각, 그리고 이것이 신유가 우리 이게 건강불개, 이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죠? 그 자기의 아상, 자기의 그런 생각을 그런 나쁜 업씨앗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욕망과 이 관이라는 헛된 망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러한 업을 더 단단하게 또 그러한 업을 쌓는, 그로 인해서 그 업이 이기는 미래죠. 가보라는 그 미래까지 이어지는, 그죠? 전생에 왔던 이 재생살의 업을 후대까지 업을 끌고 가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분은 이 간여지동의 이 업을 완전하게 놓지 않은 이상은 이러한 재생살의 업을 계속 후대까지 이어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야말로 완전히 타버려야, 또는 완전히 썩어야, 완전하게 바닥까지 망해야, 그래야 새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저 사업 바쁘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공익적으로 이 재생살이 하게 되면요,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또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 많이 벌어가고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이익뿐만 아니 내 이익이 아니라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바쁘게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대격 환경을 잘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더군다나 이 사주가 임목이나 오화가 천의 기인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기인의 기운으로서 재생살을 하게 되면, 좋게 말하면 그것을 세계적으로 공익적으로 써서 자신은 희생하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그죠? 그러면서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내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훌륭한 사회 사업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 중에서. 그런데 이분은 그 인연이 그런 술집이나 또는 유흥이나 도박이나 이런 쪽으로 인연이 되어서 그쪽 업을 견고하게 쌓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물론 살아 생전에 이 업을 바꿀 수도 있겠고,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그만한 경험이 필요하겠죠. 아픔과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사주, 이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명이 있다면 그 삶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도화가 나쁜 쪽으로, 나쁘다기보다도 그런 이성 관련 쪽으로 발현이 되고, 이러한 간이 헛된 간, 헛된 명예, 또 폼생폼사 모습으로 발현이 됐을 뿐이지, 이러한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 중에서는 그야말로 재생살로서 돈을 써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태워서 세상에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분이 인목과 오화라는 천을기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천을기인도 좋게 작용할 때 이런 아주 귀한 인연을 만나서 내가 귀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지만은, 이 천을기인이 나쁘게 해석되면 그야말로 내가 기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 가지고 교만해지고 노력은 하지 않게 되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고급벽수가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기인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이 자체가. 이하 등등 이분이 40대 50대에 오는 이 천간이 인계수가 이 살을 제어해주는 이러한 운에, 그러고 자기 뿌리가 생기는 이러한 운에 개가 천선해서 남아있는 가족들과 다시 화합되게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